인간은 평화로울 수 있는 존재였다. 인간이 우주에 생성되어 소멸되기까지 어느 순간이었던가 평화의 순간을 누리는 인간종의 모습을 보았다. 새가 날고 물고기가 헤엄치듯 인간은 평화를 형성해주는 종이었다. 평화로웠던, 그래서 그들 곁에 있는 또 다른 이가 공유했던 평화를 그려본다. 아주 짧은 시간 우린 미워하고 파괴하지 않음으로써 행복하였던 그 순간을 환상처럼 스쳐 기억해본다. 마치 죽음 이후에야 알게 되는 그 어리석음으로 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那一段被遗忘的时光，渐渐地会渗出我心坎。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是一种那欢乐的情景，慢地浮现在我的脑海。那缓缓飘落的小雨，不停地打在我窗。只有那沉默无语的我，不时地回想过去。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记忆中那欢乐的情景，慢地浮现在我的脑海。For you, it's all in a day, one day in a life. It's all in the one word is goodbye. Goodbye. For me, it's all in what you say. You try to be kind. It's all in the words, and the lips that once touched mine this side. Goodbye. For you, it's all in your face, laugh and worry lines. It's all in the word, love will make you young again. Goodbye. It's all in the play, someone speaks the line. It's all in the one word that stops and steals the time. Goodbye.
마지막 평화마저 잠재운 후에야 인간은 평화를 얻을 것이다. 마지막 하나까지 미워할 상대가 없어져야 평화가 올 것이다. 인간의 멸종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구의 희망이다. 미워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사랑뿐인 사람마저 해하고 나면 세상은 이제 인류를 잇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사람에 대한 기총소사가 마지막 평화의 꽃잎마저 침전시키면 전쟁도 끝난다. 우주에 인간이 살았고 그들이 서로 싸워 멸종했다. 그 서글픈 대지 위에 인간이 남겨놓은 욕심과 파괴와 질시, 미움 등 전쟁의 모든 잔해를 스치며 평화의 신이 걸어간다. 평화의 신은 우습게도 인간의 모습을 빼어 닮았다. 평화를 찾아가던 마지막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인류에 대한 서글픈 경화를 표한다. 또 다른 종의 새로운 생성과 문명의 시작을 다시 기다리며
총을 내려라 총을 내려 총을 내려라 총을 내려 총을 내려라 총을 내려 총을 내려라 총을 내려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하는 세상 모든 것들 살아있어 한 번에 짐인 것 죽어있어 다시 울리는 건 내가 보지 못한다 해도 내가 알지 못한다 해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내 몸을 부숴가는 모든 것들 총을 내려라 총을 내려 총을 내려라 총을 내려 총을 내려라 총을 내려 총을 내려라 총을 내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죽어 먼지 된 후에도 어떻게든 이어지는 삶들이 어떻게든 지속되는 관계가 내가 할 수 없다 해도 내가 살아낼 수 없다 해도 내 안에서 쏟아나는 꿈이 가슴에서 자라나는 노래가 총을 내려라 총을 내려 총을 내려라 총을 내려 이은기의 녹슨 철조망이 총을 겨눈 태국의 군대에 평화 만남.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무슨 강연이나 뭐 이런 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제 고백, 부끄러운 고백 혹은 아니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오늘 내려오는 부여 내려오는 길에 신문을 봤더니 전쟁 일어난 지 1000일 그래갖고 뭐 이렇게 저렇게 숫자로 많이 해놨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얼마, 거기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 등등등등. 그렇구나, 1000일이 넘었겠구나. 2003년 3월 20일 침공이 시작했으니까 2004년 2003년 그때 전쟁이 왔을 때 남이전 그곳에 갔다가 그리고 전쟁이 나서 그리고 침략군이 점령을 한 뒤에 또 그곳에 있다가 돌아와서는 그렇게 손잡고 온 친구들 기억 위해서 내 나라 군대가 정복할 탱크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 말아달라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작은 소망의 마음을 갖고 오거나, 지난해 그래서 아마 지난해 김정국 수사님하고 평화유랑 이렇게 같이 지날 때, 한참 불명해서 지날 때 공주에서 배웠던 분들도 아까 그런 선생님들도 뵙기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막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막을 수 있는 뭔가, 아니면 이렇게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제일 아팠던 건, 이 전쟁은 실은 난 또한 이 전쟁을 벌이는 그 그물 안에 있었구나.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빼앗으려고, 더 많은 장사 떼쳐먹으려고, 더 많이 팔아먹으려고,
돌아보면 나는 소비할 줄밖에 모르고 쓸 줄밖에 모르고 내가 쓰는 기름이 내가 쉽게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모든 온갖 것들이 어떤 그물 속에 있었던가. 그 아픈 혼란 정말 결국은 내가 죽였구나. 그 아이들을 죽으면 안 돼? 하고 안아주던 아이들을 그래 오래 들면서 실은 광장으로 뭐 전쟁 막자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이어가던 길거리로도 촛불 드는 날로도 어디로도 사실은 저는 나가지 못하고 살던 곳에만 있었어요. 될 수 있으면 차 안 타야지. 될 수 있으면 안 사야지. 아직 못하지만 그렇게 목숨 가꾸며 살아가는 분들한테 배워서 나도 내가 사는 집 앞에 뭐 하나라도 심어야지. 이걸로 전쟁을 몰라요. 그런 동안 사실 올해 한 해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학적으로 자폐적으로 그쵸. 작년 제가 그 단식 순례하면서 공주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날마다 20명씩 죽어간대요. 날마다 하루 20이면 열흘이면 200명이 하루라도 전쟁 일찍 끝내면 20명 더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 여름 같은 조사기관에서 나온 걸 보면 날마다 64명. 이렇게 사람 목숨을 숫자로 얘기하기 정말 싫은데 우리한테는 잊혀져가는 전쟁, 아무리 내려가는 전쟁인 듯한 속에서 그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한국군 점령군대가 점령 추진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 전쟁은 정말 잘못된 전쟁이라고 그러는 와중에도 유독 우리나라는 점령 추진 기간을 6개월이나 앞두고도 벌써부터 1년을 더 하겠다, 몇 년을 더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육회도 뭐 이상한 일로 닫고 임시국회에서 오늘 내일 며칠 안으로 아마 파병을 연장하는 거 그건 결국 침략을 연장하는 점령을 연장하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연장하는 아마 국회 의장의 사범소리 땅땅땅으로 결정이 아마도 저도 실은 굉장히 무기력감 이런 데 젖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난 11월에 이렇게 어린이와 평화팀 이름으로 사람들 만나러 다니자고 이렇게 내내 촛불 든 캠페인으로 뭐 힘없어 보이는 엽서 조각들 만들면서 하시는 분들이 실은 저를 손잡아서 불러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당연히 들어오시면서 엽서들 썼지요. 국회의원한테 파병 연장한 그 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져달라고. 이라크청 모임 시작했을 때 엄청나게 곳곳에서 반정기운이, 전쟁 반대, 평화기운이 일어났을 때, 또 작년에 우리 김선일 씨가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렇게들 전국 골골에서 촛불이 일었을 때 너무 마찬가지로 그것도 안 봤으니까요. 침략전쟁의 주범인 미국에서도 그런데 64개나 되는 시의회에서 철공 결의안을 냈대요. 9.11 테러 이후에 복수해야 된다. 애국심, 막 강요된 애국심 부추김 받아서 80~90% 이상이 침략전쟁에 찬성했던 그 나라 국민들도 지금은 반 이상이 이 전쟁은 잘못됐다, 끝내라 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을 연장시키고자 하고 있는데, 이제 땅땅땅 국회 의사봉 소리 3번만 남기고 있는데, 우리 사회 안에는 정말로 아무런 사회적 의제도 되지 못하고 그냥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어쩌면 저는 국회에서 연장안이 통과되는 것보다, 파병이 연장되는 것보다, 우리가 전범 국가의 백성으로 더 살아가야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걸 그냥 그러저러한 일로 보아, 또는 못 본 척, 그냥 어쩔 수 없는 일로 그냥 그대로 두는, 정말로 우리한테 우리가 슬퍼해야 할 것조차도 슬퍼하지 않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최소한의 슬퍼하는 힘마저도 잃어가는 게 아닌가. 슬퍼할 줄 아는 힘을 잃어가는 것, 안타까워할 줄 아는 힘을 잃어가는 것, 부끄러워할 줄 아는 힘을 잃어가는 것, 그것들마저 정말 다 잃어버리면 뭐가 남게 될까요? 부하의 엄마이고 비밀 지역에서 부모방을 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원님들께 편지를 드리는 까닭은 아직까지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일꾼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전 겨울 국회에 이라크 파병 문제가 올라갔을 때 아이들과 대학로로 광화문으로 나가 파병 반대 촛불을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계속된 아이들의 기도에도 아랑곳 없이 2004년 2월 파병안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하필 이라크 알마리아 방공호에 폭탄이 떨어져 수많은 사상자가 생긴 날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아이는 일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 이라크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전쟁을 반대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찬성을 하고 우리나라 군대를 보내려고 한다. 전쟁은 우리의 꿈을 파괴하는 악마와 똑같다. 저와 우리 아이들이 이라크의 평화를 위해 촛불을 들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이라크 침국에 임박했던 2003년 봄부터였습니다. 미국이 평화를 비는 지구촌 사람들의 바람을 저버린 채 이라크를 침공하던 날, 우리 아이들이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동화작가 박기범이 바그다드 알파르나르 호텔이 방호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박기범 삼촌이 이라크로 간다고 하자 아이들은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박기범 삼촌은 그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옆에 있는 아이를 들쳐업고 국경을 넘겠다고, 그렇게라도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라크 아이들 곁에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박기범 삼촌과 이라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003년 4월 미국의 폭격이 계속되는 동안 박기범은
폭격에 쓰러지는 이라크 아이들과 노인들,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 아이들은 작은 공부방 안에 둘러앉아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나는 평화가 좋아요. 전쟁을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평화가 좋아요. 전쟁을 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좋겠어요. 저는 평화가 엄청 좋아요. 저는 계속 전쟁 반대할 거예요. 박기광 삼촌이 안 죽게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이라크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들의 사진을 벽에 하나씩 붙이며 자기들처럼 소중한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몇 달 뒤 박기범이 돌아왔고 우리 아이들은 삼촌에게 평화지킴이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기범은 다시 이라크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이라크에다 우리 공부방 같은 아이들의 쉼터를 만들겠다는 삼촌 말에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박기범 삼촌이 이라크 사람인 살람 아저씨가 소개해준 이라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얼굴만 보던 아이들은 몇 달이 지나 서로 편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라크에 있는 아이들은 이름 모를 어떤 친구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의미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후세이 에드만, 알리 카둠, 모하마드 탈리브. 하지만 이라크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은 오래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라크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주겠다는 미국의 호언장담과 달리 이라크는 하루도 총소리와 폭탄 소리가 그치지 않은 위험한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평화와 멀어져가는 이라크 아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 이라크로 파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미군을 돕기 위해 우리 군인이 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진심으로 파병을 반대했습니다. 아이들은 믿었습니다. 평화의 꽃을 접고 촛불을 들고 평화를 노래하면 어른들이 자기들 말에 귀를 기울여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재건 특수를 공언하며 2004년 8월 파병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실망한 아이들에게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그리고 전쟁으로 엉망이 된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한국군이 이라크에 가는 것이라고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만 2년이 지나도록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의 평화 재건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성과물을 남겼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은 자이툰 부대가 미군을 도와 이라크에 가져다 줄 거라고 했던 평화와 자유, 인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그 성과를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주둔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쓰는 돈은 1,800억 원이라는데 그 돈에서 이라크 재건에 지원되는 돈은 고작 170억 원이라는 것을 차마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이툰 부대를 2,000명으로 줄인다느니 아니라느니 하는 논란 속에서 저를 비롯한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우리 군이 이라크로 간 것은 결국 미군 눈치 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파병은 오로지 굳건한 한미동맹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이 일반 국민과 여론조사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이 가장 큰 잠재 위협으로 꼽은 것은 북핵이었던 반면 한국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뽑은 이들은 전문가 그룹별로 0에서 6%였다고 합니다. 북한은 자기 나라의 위험스러운 존재로 보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 인도, 중국, 영국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동맹국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는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꼽을까요? 굳건한 한미동맹을 철석같이 믿는 것은 정치인들과 기득권자뿐이지 않을까요? 미국에서조차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는데도 이라크에 파병한 모든 나라가 철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여전히 철통같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로 굳건한 한미동맹 때문인지 아니면 국민의 안전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거짓으로 시작된 그 파렴치한 전쟁에 대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탐욕스러운 전쟁에 대해 그만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면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명예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면 이제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 의원님들은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자라 이 나라의 주역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라크 파병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역이 될 미래에는 미국만의 독주가 더는 허용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룰 평화의 동맹, 친구들은 누가 될까요? 어떤 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깨 걸고 이 지구촌의 평화를 이어갈까요? 혹시 미래에도 우리만이 오직 미국과의 동맹에 매달리며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게 되지는 않을까요? 미래는 우리 아이들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은 더는 말아야 합니다. 올 여름 터키에서 열린 전범재판에 다녀온 박기범 삼촌이 이라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낸 선물을 하나를 안고 왔습니다. 멜로디언, 크레파스, 연필, 이라크 풍경이 담긴 벽걸이와 쟁반,
우리 아이들은 그 선물을 받아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사러 아직도 충격에 그치지 않은 바그다드 뒷골목에 있는 암시장을 헤맸을 친구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 아이들은 이라크 친구들에게 줄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더위와 총탄을 막아줄 평화부채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저마다 용돈을 아껴 이라크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선물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라크가 내전 상태가 되고 혼란이 계속되면서 아이들과 편지를 연결해주던 사람이 이라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주 묻습니다. 이모, 아들아가 잘 있을까요? 아직 죽지 않았을까요? 이모, 무스타파 살람이 이제는 학교에 다닐까요? 지난 여름 5학년짜리 아이가 문득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모, 있잖아요. 오줌 놀 때 느끼는 편안한 마음도 평화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오줌도 맘대로 못 눌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울먹이는 아이는 제 친구 무함마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줌을 쌀 때, 자려고 누웠을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평화롭다. 먼저 오줌 쌀 때는 변기로 갈 때는 괴롭지만 참았던 오줌을 다 누고 나면 시원하다. 그때는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다. 그리고 누웠을 때도 편안하다. 학교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에 와서 이불 위에 누우면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할 수가 없다. 정말 평화롭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 황홀한 맛에 빠져 정말 행복하다. 배가 부르면 평화롭다. 특히 나는 아주 가끔 먹는 저장면이 정말 맛있다. 정말 이때도 엄청 평화롭고 좋다. 이렇게 평화로운 게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작은 생물까지도 말이다. 우리 아이들은 이라크 아이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그 소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평화의 씨앗을 보며 힘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키우는 마음의 씨앗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내 마음속의 씨앗. 내 마음속에 있는 씨앗은 커서 무엇이 될까?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나무가 되겠지.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요리사가 되겠지? 내 마음속엔 흙은 없지만 내가 먹는 물, 내 마음속에는 희망을 먹고 자라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나무에 희망의 과일이 맺히겠지. 나는 밥을 먹고서도 배가 고프면 마음속에 희망의 열매를 먹겠지. 그리고 나무가 크면 평화를 좋아하는 희망의 나무가 되겠지.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그리고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촌 어디를 가든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게 이 아이들의 손으로 친구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쟁으로 얼룩진 지구촌의 평화와 재건을 민간인들과 미래의 주역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미 미국은 이라크 침공이 석유 때문이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는 베트남 사람들 마음에 남긴 남주팀 군인들에 대한 원한을 이라크 사람들에게까지 새겨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 아체, 보스니아와 수단, 그리고 베트남에서 죽어간 아이들, 지금도 기아와 악재, 에이즈와 폭력과 전쟁으로 죽어가는 이들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미는 연대의 손길을 총과 폭탄이 아닌 빵과 평화를 담은 손을 원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우리 아이들 마음 안에 자라는 씨앗, 평화의 씨앗이 땅에서 싹을 틔워 줄기와 가지를 뻗고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겠죠. 믿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가집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신분군의 표징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드립니다. 2005년 11월 30일 김종래 드립니다. 별들이 반짝거림은 스스로의 빛을 발안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는 반사를 통해 빛납니다. 60개 밤하늘에 눈사라기처럼 가득 뿌려진 별빛을 800개를 하고 누워서 바라보다가 그들이 나누는 그 빛이 서로의 다른 별에서 오고 가는 것임을 발견케 되었습니다. 모두들 잠든 이 시간에도 그리운 생명들끼리 굴절각과 반사각을 이용해서 서로 빛으로 편지를 나누고 있어서 이 밤하늘이 이렇게 반짝거림을. 거울을 들고 나가 목동자리 알파별 중 1등성인
아르크투루스에서 오는 빛을 받았습니다. 빛은 마치 모르스 부어처럼 오다가 다시 상형 문자처럼 한글 닷소리 글자를 새겨주기도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나는 별빛을 통해서 전해오는 편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너무 슬퍼하지 마. 행복하지? 돕새 바람이 따스해. 등등. 그리고 1년이 더 지난 후 나도 글씨를 적어서 그들에게 띄워줄 수 있었습니다. 귀재에 올랐어. 생질이 예뻐서 같은 그쪽 말도 익숙해지고. 준비하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들어가 앉아있으면서도 참 이건 뭐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엽서 하나 드리고 난 엽서 연말에까지 실은 그래서 극간 엽서 같이 쓰자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극간 엽서가 아니어도 좋고
집입니다. 아니면 뭐 어디에나 1월에 뭐 한 3년째 날마다 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면 신문에서 이라크 뉴스, 이라크 외신 뒤적이는 일들인데 이거 잘 얘기 안 됐을 거예요. 한국 자위투 부대가 이라크 청년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작년 9월쯤이었으니까 1년도 더 된 일이에요. 신문에 정확히 이렇게 나왔어요. 한 병사가 이라크 청년을 향해서 평소처럼 장난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아주 조그만 단신으로 평소처럼 장난으로 실탄이 없이는 장난으로 그렇게 많이 했나 보지요. 운 나쁘게 실탄이 들어있어서 운 나쁘게 그 청년은 그렇게 죽었던 걸까요? 또 3년 전에 우리 14살 이선희 여순이가 미군 장갑차를 운전하는 탱크 운전병들한테 그렇게 아프게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어요. 그리고 화가 났잖아요. 그렇게 죽인 미군 운전병들도 밉고 처벌하지 않는 이 나라나 미국이나 다 밉고 누구 하나 나서서 미안해요 라고 말하지 않는 미국 시민들 다 미워 보일 정도로. 그래서 수만 개의 촛불이 이 나라에 밝혀졌는데 저는 그때 미선희 여순이를 위해서 들었던 촛불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죽인 그 이라크 청년을 위해 들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때 미국 시민들이 밉고 서운하고 그랬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뭔가 장난처럼 평소처럼 방아쇠를 당겨서 그렇게 죽였는데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운 맹꽁이 도룡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애국국민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애국국민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나를 둘러싼 세상에
아기다마기 아기다라기 한 마리는 이유가 주인이니까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멈칫멈칫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둑놈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에 장애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잃어온 놈들이 더 이상 뺏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신나게 노래하자 일어나 춤을 추자 화사한 너의 얼굴 이제는 나기구나 말뿐이 나의 행동이야 내 말이야 네가 우리야 너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사랑했어 없는 세상 소음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지금 들으신 노래는 평화가 무엇이냐라는 곡이었습니다. 전쟁의 끔찍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라크에서도 아직까지 점령군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한국군도 그곳에 3,000명이 넘게 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저희 특무대가 더 이상 이라크의 점령군으로 남아있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많은 평화가 필요한데요. 지금 노래 가사에 나와 있지만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다시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환경을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또 부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공간을 잃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천성산이 그렇고 새만금이 그렇죠. 그런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평화가 아닐까. 노래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가사 보시면서 같이 함성 지르실 수 있죠. 소리를 지르면서 함께 불러주세요. 우리의 노래는 총보다 강하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노래를 총보다 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